그 가운데 이 검찰 해체 등의 이를 수행해야 할 민정수석 후보자의 여러 비위 의혹이 논란입니다. 오광수 후보자인데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이어 차명 대출 알선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명이 많습니까? 오광수 수석 후보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대학 동문회에게 부탁을 한 걸로 의혹이 제기됐어요. 확인서,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했고 금원 일체를 반환하겠다라는 확인서도 써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명으로 돈을 빌려서 15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빌렸다는 겁니다.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말이죠. 자, 모 저축은행이 대학 동문회 이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민사소송을 오광수 수석에게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상환해 줬다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실제 돈 빌린 사람은 나다라며 모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또 갚아주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죠. 임명이 됐으니까 수석이죠. 후보자가 아니라 수석인데 정치권에서는 낙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돈을 빌려서 소송까지 휩싸인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오광수 수석이 중간 고리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광수는 B씨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A씨에게 대출 명의 대여를 부탁한 거다라는 당시 법원의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돈 세탁 비슷한 느낌도 좀 나고 대출 세탁이라고 해야 될지 여하튼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도 제기돼 왔었죠. 오광수 수석의 부인, 오광수 대학 동문과 경기도 화성 건물 토지 명의신탁 차명 관리 반환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까지 했다. 그러니까 대학 동문에게 부동산을 맡겨두고 그렇죠?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검사장 재직 때 재산 신고를 누락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광수 수석의 입장 있나요? 대출을 차명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없고 차명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인사검증에 실패다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현직 때 이런 거 수사 전문으로 했었던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이 사실은 아까 봤던 뭐 검찰 해산, 검찰 개혁 그거를 총괄해야 진두지휘해야 할 민정수석인데 일단 차명 의혹부터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차명이 많습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대학 동기에게 맡겨두고 재산 신고 때 안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돌려받은 것 같고 차명 알선 대출은 이것도 뭡니까? 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중간에 오광수 수석은 왜 나선 겁니까? 자기 동기 이름까지 빌려서 대출받게 한 건데 왜 이런 겁니까?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간단히 이제 사안을 수사통 김광선 변호사님이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사안을 설명하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대출알선, 두 번째는 부인 명의의 어떤 부동산을 제3자 명으로 돌린 거죠. 명의 신탁한 거. 이제 두 개 다 불법이죠. 근데 대출알선은 이런 거예요. 아마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중앙지검 이제 특수부장 할 때 네. 아마 그 저축은행의 사주하고 상당히 좀 친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이 굉장히 부실형했어요. 그래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BIS 비율을 맞추려면 사실 이제 대출하고
들어온 금액 이런 것들 이제 맞춰야 하는데 그게 한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광수 그 당시에 부장한테 부탁을 했고 오광수 부장은 이제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 동문 A 씨에게 네가 좀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라. 그 대신 안 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이제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확인서 안 되면이 아니고 내가 빌린 것으로 하고 내가 갚겠다. 왜냐하면 사주가 빌린 걸로 하면 BIC 비율을 조작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아 근데 오수석이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동기 명의로 대출 받게 하는 것도 불법인데 한 단계 더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어떤 편법이 등장하냐면 15억을 대출 받았으면 대출 받은 금액을 대학 동문한테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입금도 안 해줘요? 어머 입금을 안 한 걸로 그냥 준 걸로 이렇게 장부상 정리가 된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BICB를 맞췄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주가 실제로는 돈을 빌린 거고 오광수 그 당시에 부장은 알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ICB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공모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10억을 안 갚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0억이었던 걸로 보여요. 돈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압류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주가 이제 8억은 갚아줬어요. 2억을 안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8억을 그 사주가 갚아줬는데 자기가 갚은 거 똑같으니까 10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책임지고 오광수가 갚기로 했기 때문에 8억은 갚게 2억만 오광수가 갚아라. 그렇죠. 이런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근데 판결문이 있고 본인이 써준 사실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군요. 이번 알선 수재와 관련할지 BRC 비율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범죄입니까? 그렇죠. 범죄죠. 이제 시효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명의신탁 문제도 사실은 부인 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화성 동탄. 근데 가지고 있던 것을 매매를 가정해서 아까 그 대학 동문에게 판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그러면 사실은 이 재산 자체는 이제 오수석의 재산이니까 공직자들한테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 그 공직자율법 재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동산 돌려달라니까 돌려주지 않으니까 또 이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련된 것은 두 개의 민사소송 판결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범죄입니까? 그렇죠.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기웅 전 대변인님, 그럼 누가 누구를 개혁하냐? 이런 얘기가 당장 야당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차명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내세웠다라는 비판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명 수석이다. 차명 오광수 수석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희화화된다는 거죠.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지금 일주일이 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끔 본인들이 국민 추천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어떤 사정 컨트롤 타워를 하고 여러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그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에 나온 분이 일주일이 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명수석이다 이렇게 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뭔지 단순히 이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사수석이라는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앞서 알았듯이 그 A라는 분과 함께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했다는 거는 법적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누가 단순히 의혹 제기한 게 아니라 반환 소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게 검증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인사 검증을 아예 안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눈 감은 거냐?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언론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자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대충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일부 언론에 보면 그 A 씨라는 분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나한테 줬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다주택자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그냥 신고만 예. 안 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뭔가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오. A 씨한테 줬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고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예.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나 그런 걸 떠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그 내용마저도 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탄핵과 특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유죄 판단이 됐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란 부분을 없앰으로써 그 유죄의 어떤 판단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대통령이 됐죠.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예. 법을 잘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흥 전 대변인 의견입니다. 단순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네요. 재산을 차명으로 이전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송, 차명 부동산 관리에 이어서 차명 대출 알선까지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이른바 불법 행위들을 민정수석이 저질렀다라는 정황이 짙게 제기된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 볼까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 일부 부적절한 처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론에서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아마 제가 알기에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임명 당시에. 왜 그러냐면 잘 아신 것처럼 그 비서실장하고 총리만 먼저 인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자기 작동을 할 때는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을 하면 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받아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 수석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많이 그 차용했던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된 사람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광수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검찰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공무원 조직에 고위공직자로 있으면 되게 그 재산 신고 등등해서 최소한의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안이 민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에 드러난 바와 같이 첫 번째 보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한 것은 사실상의 그 부동산 실명제법하고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재산 신고를 이제 본인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의로 누락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의 위반 사항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셀프 대출 관련 이게 참 묘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까 BIS 비율 맞춰주려고 도와준 것이란 측면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자기 돈이 없으면 사실은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굳이 이것을 그 차명까지 활용해 가면서 대출을 해주고 알선을 했고 그 돈을 했고 나중에 또 이게 논란이 돈을 제대로 갚았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갚지도 않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예. 일부 부적절해서 또 논란이 돼버렸던 거죠. 이것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이거는 그냥 돌파하자 내지는 뭐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이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 좀 애매하다라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라.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대통령실의 첫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부실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신고하고 사실 이런 논란이 사전에 없었다면은 뭐 기사화된다거나 논란이 없었던 얘기라면 아니면은 법조계 내에서 뭐 익히 알려진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렵고 사실 그 수석 정도의 고위공직자면은 아마 그 수십 개의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연관이 있는 아니면 뭐 범죄 사실 아니면 뭐 자녀의 학폭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예 아니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답한 거를 이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 국수본장으로 임명됐던 그 사람의 아들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실 기사화까지 됐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증해내지 못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국수본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는 아들 학폭 관련된 게 없다라고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과 방향을 결을 같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임명을 한 건 매우 적절한 인사였다고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 정도의 이 논란이 됐으면 본인이 결단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실에 얘기를 안 해줬다면 내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괜찮습니까라고 얘기를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숨겼던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초반에 이렇게 국정 운영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라. 성치훈 부의장님의 돌직구였습니다.